안녕하세요. 주식마법사TV입니다. 10월 5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 및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미국장 나스닥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2.14% 하락이 나왔고요. 다우존스 역시 0.94%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나스닥을 보시면 지난 토요일날 이렇게 양봉을 만들어 가지고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었는데요. 지난밤에 나스닥이 이 양봉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렇게 전저점을 무너뜨리는 기다란 이렇게 음봉이 나와버렸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전체적인 주가 지수도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 주가가 이렇게 계속 빠질 수 있다라는 공포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장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장 코스피가 1.89%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도 2.83%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3000포인트가 무너졌죠. 자, 코스피 오늘의 저점을 이렇게 찍어 보시면 장중한때 2940포인트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는 겁니다. 그건 지난 3월 달에 이렇게 하락 지점 그거와 똑같이 맞아 떨어집니다. 오늘 저녁 미국장이 이렇게 반등을 해준다면 우리나라장도 뭐 기술적 반등을 해주겠지만 다시 오늘 미국장이 또 하락을 한다면 뭐 그래프상으로 봐서는 2800대 중반까지도 이렇게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2840포인트, 뭐 2850포인트 미까지는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건 모르는 거죠.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한다면 뭐 2800대 중반 이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현대중공업입니다. 자, 현대중공업 시초가가 1.76%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을 뭐 장중에 계속 단타를 쳤습니다. 109,000원, 그러니까 전일 저점이죠. 여기서 한번 이렇게 단타를 쳤고요. 그 다음에는 얘가 뭐 단타를 치는데 단타폭이 그다지 지수의 상승폭보다는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뭐 작지만 15일짜리 기간의 보호예수 물량 45,000주가 풀린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내일 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내일은 10만원대 초반 이런 자리에서는 적극적으로 저가 매수 해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을 오늘 종가에 완타를 종가 오버나잇 해갑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종가 오버나잇을 한 이유는, 자, 오늘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 우리나라랑 굉장히 유사한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0.32%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죠. 물론 어제 우리나라 장이 휴장일 때 대만이 1% 정도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락의 폭이 멈춰 주었다라는 겁니다. 홍콩 같은 경우에도 오늘 0.28%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몇 종목을 내일 나스닥의 반등을 노리고 종가 분할을 해갔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입니다. 자, 2차전지 소재주들 장이 이렇게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이 2차전지 소재주들은 굉장히 세다라는 거죠. 자, 오늘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13%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전고점을 뚫어주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날 방송에서 말씀드린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종가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미국 나스닥이 폭락을 했기 때문에 아침에 장전 시간 외에 이걸 매도를 내놨는데요. 얘가 장전 시간 외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본전에 매도를 했고요. 부담 없이 단타로 임할 수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스 얘 두 종목을 단타를 노렸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라던 저점까지 오지 않아서 매수를 하지는 못했고요. 일진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를 단타 매매를 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한번 이렇게 10만원이 무너지는 이 10만원대 초반대 매수를 해가지고 한 2, 3% 폭을 먹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무너짐에 따라서 얘가 다시 한 번 더 이 10만원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매수를 했다라는 거죠.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얘네를 또 한 번 더 2, 3% 폭을 먹고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현대중공업과는 달리 일진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상승폭이 좋죠.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점을 찍고 이렇게 탄력이 좋은 애들을 단타를 쳐야지 됩니다. 이런 애들을 설령 내가 고점에서 매수를 했더라 하더라도 충분히 저점에서 추가 매수해 가지고 충분히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주말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 수급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죠. 일진머티리얼스 수급이, 기간 수급이 이전까지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도 기간이 14만 주, 그리고 외국인도 14,000주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일진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도 대주전자랑 마찬가지로 종가상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해주는 이런 차트가 나왔다라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일진머티리얼스를 109,500원, 그러니까 제가 판 가격보다 높았지만 그래도 여기서 다시 재매수 해가지고 종가 분할을 또 해갑니다. 그거 왜냐하면 일진머티리얼스 같은 경우에는 내일 나스닥이 설사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일 또 주가가 하락을 하면 105,000원 이런 부분에 추가 매수를 하면 충분히 뭐 손실을 보지 않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건 수급과 그래프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죠. 이런 한농화성, 그리고 CIS, 뭐 TSI 이런 애들 여전히 이렇게 그래프가 죽지 않습니다. 이런 애들은 여전히 뭐 상승세를 나타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보합은 유지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들도 언제든지 이 주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이렇게 언제든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뭐 내일도 장중에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머크 관련주, 그리고 경구용 치료나 관련주입니다. 자, 머크 관련주 HK 이노젠, 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얘네가 20% 정도 이렇게 갭을 띄운다면 좀 음봉을 맞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의외로 얘네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중에 얘네를 거래를 한번 하긴 했는데요. 거래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전고점을 뚫는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긴 음봉을 맞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오늘 다른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급락을 나타냈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 BNC 얘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가 6.34% 하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 BNC 얘네를 낙폭 과대를 통한 이렇게 단기 반등 노려보고 거래를 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얘네를 이 자리죠, 35,500원 이 자리에 매수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얘가 35,500원 여기를 지켜주는 듯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긴 음봉을 맞으면서 35,000원을 이렇게 깨뜨려 버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뭐 35,500원에 매수를 했다가 35,000원에 전량 손절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다 힘을 못 쓰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를 비롯하여 심지어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얘네가 오늘 힘을 못 쓰구나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손절매 처리를 했습니다. 뭐 내일 한 번 더 이런 애들이 26,000원대 초반에 오면 한 번 더 이렇게 다시 저점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매를 빨리 뭐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런 애들을 거래하는 거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국 BNC 내일 뭐 26,000원 초반대 이런 자리에 오면 한 번 더 저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이 굉장히 폭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장이 폭락을 할 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 위주로 장중에는 이렇게 단타를 치다가요. 지금 이제 추세가 살아있는 거 2차전지 소재주들 뿐입니다. 이 2차전지 소재주들 위주로 장이 하락을 할 때는 단타를 치다가요. 만약에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2900선 이하로 한번 이렇게 하락을 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융융자에 의한 반대매매가 막 터지고 그리고 개인들이 굉장히 뭐 겁에 질려 있을 때 뭐 그때는 낙폭과대 우량주죠. 카카오나 그리고 오늘 크게 하락한 뭐 셀트리온 이런 애들을 위주로 눈을 돌리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까지는 종합주가 지수가 저점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가격이 싸다고 매수를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면서 내일도 여러분 성투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식마법사TV를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게는 보유 종목이 급등할 수 있게끔 마법을 걸어드리겠습니다. 윙가르디움 레비오사 감사합니다.